1970년 4월 강원도 정선. 은주는 석탄 냄새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검은 먼지가 창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렸지만 빗물조차 시커멓게 흘러내렸지요. 은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3달 전 어머니는 장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재우는 엄마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어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약하다는 게 나쁜 건가요? 은주도 약했습니다. 그럼 은주도 언젠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주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11살 소녀의 손은 아직 작았습니다. 국자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 한기남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석탄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잠들었나 봅니다. 그는 툭툭 옷을 털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은주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더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을 텐데 그는 후후 불지도 않고 들이켰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검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오빠는요? 야간 끝나고 들어올 거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오빠는 16에 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석탄을 캤습니다. 은주는 오빠가 집에 올 때마다 조금씩 무서워졌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도 조만간 공장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학교는요? 학교 나와서 뭐하게. 여자애가.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했는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빨래가 널린 마당, 탄차가 지나가는 철로. 은주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책은 3권뿐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남은 전부 같았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하는주 엄마 도망갔대. 진짜? 왜? 그냥 살기 싫었나 보지.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떨리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들 해요. 박선희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이 마을에서 보기 드문 차림새였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꽃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꽃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마을엔 나무도 적었고 풀도 시들었습니다. 모든 게 석탄 냄새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상상했습니다. 꽃이 피는 산, 갈 봄 여름 없이 언제나.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잠깐 남아있어.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하얀 노트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보기 드문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써봐. 뭐려? 내 생각, 내가 느낀 거, 뭐든 좋아. 은주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무게가 낯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글 잘 못 써요. 그럼 배우면 되지.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야, 넌 여기서 끝날 아이가 아니야. 예. 세상은 훨씬 넓단다. 이 마을 밖에는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사는 곳도 있어. 너도 그런데 갈 수 있어. 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진짜라면 왜 은주는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어머니는 떠난 걸까요? 생각해봐. 그리고 이 노트에 적어봐. 내가 꿈꾸는 거. 은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이불 속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첫 장에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는 곳으로 갈 것이다. 창밖에서 탄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주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노트가, 이 한 줄이 언젠가 은주를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노트에 글을 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한 줄씩 적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점심은 보리밥이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선생님 말처럼 세상은 정말 넓을까? 질문들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숨이 막혔습니다. 종이에 옮겨 적으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오빠, 그거 내 거야. 글 쓰는 거 봤어. 뭐 적었는데? 재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은주는 달려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거? 재훈이 비웃듯 읽었습니다. 떠나? 어디로? 너 돈 있어? 깔 데 있어? 돌려줘. 한심하네. 여자애가 공부해봤자 시집가면 끝인데 무슨 꿈을 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럼 더 무시당할 테니까요. 선생님이 주셨어.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선생님?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선이 그 여자 말이야? 애들한테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다닌다더니.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던 은주였습니다. 그래서 재훈도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선생님은 나한테 세상이 넓다고 했어. 여기가 전부가 아니래. 나도 다른 곳에 갈 수 있대. 웃기네. 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죽을 애야. 나처럼. 아빠처럼. 재훈이 노트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노트가 펼쳐진 채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보낸대. 재훈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 너 내년에 공장 들어간대. 방직 공장.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석탄 가루 묻은 작업복, 16의 어른이 된 사람. 왜 오빠는 그렇게 생각해? 오빠도 학교 다니고 싶었잖아. 재훈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그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도 못하는 건데 내가 하면 배 아프잖아. 재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노트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첫 버스가 6시에 떠났습니다. 은주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 1권, 옷 2벌, 비상금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3,000원은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었습니다. 은주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희뿌연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별을 보았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선생님이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어제 내 오빠가 학교에 왔었어. 내가 너한테 이상한 생각을 가르쳤다고 따지더라. 그래서 알았지. 내가 떠날 거라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틀렸어요? 뭐가? 세상이 넓다고 했잖아요. 나도 다른 곳에 갈 수 있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오빠도 아빠도 나보고 여기 남으래요. 포기하래요.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세상은 넓아. 그건 진짜야. 하지만 선생님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넓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야. 특히 너처럼 어린 여자애가 혼자 가기엔 너무 험해. 그럼 어떡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난 뭘 믿어요? 선생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경솔했어. 넌 아직 11살이야. 학교도 안 끝났고 세상 물정도 몰라. 서울 가서 뭘 할 건데? 어디서 잘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나을 거란 보장이 없어.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선생님 말 들어. 지금은 참아. 고등학교까지만 마쳐. 그 다음에 가.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있어.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 은주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없다는 걸, 아빠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선생님, 저 고등학교 못 가요. 아빠가 공장 보낸대요. 뭐?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년에 방직 공장 들어가래요. 오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결정했대요.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네. 정말 갈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은주가 받아보니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내 한 달 월급이야. 전부는 아니고 절반. 못 받아요. 받아. 안 그럼 선생님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선생님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 가면 먼저 여관부터 찾아. 싼데. 그리고 일자리 알아봐. 공장이든 식당이든. 절대 남자들 따라가지 마.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 알았지? 네.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해화동에 사는 내 언니야. 정말 위급하면 여기 찾아가. 내가 미리 연락해 둘게. 은주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고맙긴. 선생님이 무책임한 거지. 선생님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은주가 기억하고 싶은 엄마 냄새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차체가 덜컹거리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은주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꼭 살아남아.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은주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계단이 높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은주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혼자야? 네. 어디까지? 서울이요.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은주를 봤지만 돈을 받고 표를 끊어줬습니다. 은주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석탄 더미가 멀어졌습니다. 회색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가방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지금이었습니다.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은주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빛을 볼 것이다. 꼭.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해였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빛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겨울이 올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추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은주는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요. 누군가 은주를 밀쳤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해화동 주소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해화동이 어디예요? 아주머니는 은주를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은주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언니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몰랐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돈은 4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비로 1,000원을 썼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1박 5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남자가 은주를 보았습니다. 네, 부모님은? 혼자요. 혼자?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몇 살이야? 13살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살이라고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방학이에요. 남자는 한참을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하나밖에 없어. 2층 끝방. 문 잠그고 자. 알았지? 네. 은주는 500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열쇠를 던져줬습니다. 은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이불이 낡았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잤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더 꼭 당겼습니다. 엄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을까요? 아니면 더 먼 곳? 은주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하지만 쓸 게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글로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줄만 적었습니다. 첫날, 살아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해화동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을 못 찾았습니다. 돈은 2,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간비로 1,500원을 썼습니다. 밥으로 500원을 썼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은주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시장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일손 구암 종이가 붙은 곳이 있었습니다. 식당, 가게, 공장. 은주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주인 아줌마가 은주를 봤습니다. 뭐야 해? 일 구해요. 설거지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몇 살? 13살이요. 부모님은? 없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없었고 아버지는 은주를 버렸으니까요. 학교는? 안 다녀요.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애가 왜 이래? 집에 가야지. 갈 집이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발이요. 뭐든 할게요. 밥이랑 잘 곳만 주세요. 아줌마는 한참을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그동안 가족 찾든 뭐든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봐야 했습니다. 무거운 배추, 파, 고기를 날랐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밤 10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주방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좁았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간보다 나았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줌마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애야. 네. 너 정말 갈 데 없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 못 찾겠어요. 어디? 해화동이요. 선생님 언니가 거기 사는데. 은주가 주소를 꺼냈습니다. 아줌마가 받아봤습니다. 해화동이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왜 못 찾아? 길을 몰라서요.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갈 때 데려다 줄게. 그 집 찾아서 들어가. 알았지? 정말요? 그래. 근데 만약에 그 집도 안 받아주면?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선생님, 언니는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더 일해. 돈 좀 모아. 그 다음에 어디든 가든지. 아줌마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줌마는 은주를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해화동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아줌마는 주소를 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야.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 봐. 네.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선희 선생님이 보냈어요. 선생님 동생이세요?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희 언니? 네. 정선에서 왔어요. 선생님이 여기 주소 줬어요. 여자는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요. 예.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갑자기 애를 보내면 어떡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그게 미안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애들 키우는데 남의 애까지 어떻게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서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됐어. 가자.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연락 못했구나. 아니, 연락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은주가 너무 급하게 떠났으니까요. 선생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아줌마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